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근래에 정말 화제가 된 글이 한 편 있었잖아요. 보수 우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마르고 닳도록 퍼날라지면서 박수와 아멘이 진동하고 꼭 읽어보라며 전달하는데, 본 게시탐정 또한 그 글을 읽어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름 아닌 한강 작가의 삼촌, 즉 한강 작가 아버지의 동생이 되는 한충원 목사라는 분이 사랑하는 조카인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라 쓰고 대자보였습니다. 보세요. 한강 작가 목사 삼촌의 편지, 노벨상 조카 구원에서 멀어질까 걱정. 노벨상 받은 조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그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보세요. 대전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충원 목사,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 사랑하는 조카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 이 편지 때문에 그 갈라짐에 더 약을 쳐버렸네. 목회자의 사명감으로 이 편지를 공개한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외설성, 청소년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형부 처제의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도 그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다.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기 두려운 작품. 이 목회자의 사명감은 사랑하는 조카가 노벨상 타신 후에야 드셨나 봐. 이 채식주의자가 언제 나온 책인데. 또 보세요. 한 목사는 또 한강의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주 4.3 사건과 6.25 한국전쟁, 5.18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을 한쪽의 관점으로만 평하는 듯한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문학작가도 이념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겨 정치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의 새몰이에 영합하는 듯한 작품을 쓰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좌파 쪽으로 쓰지 말고 우파 쪽으로 쓰다 그거야? 과거의 상처를 헤집지 말고 양쪽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 조카는 마치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해 살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작품을 몇 편 쓴 걸로 알고 있다. 이 한강 작가의 정치적 시각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또 보세요. 한강의 목사 삼촌, 조카의 소설 타락의 극치 공개 편지.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은 편지 내용을 봤을 때 저 기사 제목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 그렇게 썼거든요, 편지를. 보세요. 소설은 허구이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채식주의자. 형부와 처제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작품 구성상 필수적이고 극히 일부인 내용이라 해도 비판받을 만하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폐륜이 정당화된다면 근친상간, 수간, 인육먼능 행위도 미화될 수 있다. 타락의 극치다. 그런 작가는 인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길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탄받을 만하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조카에 대해 쌍욕 빼고 다 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런 작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냐? 또 보세요. 조카의 대표적 작품들은 대부분 그 종결이 비극으로 끝난다. 읽는 내내 어둡고 답답해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 조카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조카의 작품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역기능을 한다.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을 까발려 놓기만 했지 미래의 지향적인 대안이 없다. 그 대안은 독자가 찾아야지, 이 사람아. 사랑하는 조카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 조카의 작품성과 대비되는 아름답고 밝은 작품을 본인이 직접 쓰시던가. 자, 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조카에게 한 말이 조카 마음을 아프게 찌를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목회자의 사명감으로 편지를 공개한다. 형님 집안과 단절될 때 단절될만 하네.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 편지를 보낸다. 정말 그 이유일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는 왜 해? 아유, 속 보인다. 이 편지를 쓰신 한충원 목사님은 1979년부터 45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 2013년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와서 2014년부터 목사랑 연구원 투잡되셨네. 대전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요. 이 편지글의 전문을 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워낙 화제가 된 글이라 인터넷 여기저기 떠있기에 본 게시탐정이 굳이 전문을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편지의 주요 쟁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벨문학상의 심사 기준과 권위에 대한 의구심, 한강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판, 한강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에 대한 비판, 4.3 사건, 6.25 전쟁, 5.18 사건에 대한 시각 문제, 특히나 한강 작가를 향한 정면 비판은 이래요. 5.18과 4.3 관련 역사인식, 작품의 어두운 분위기와 음란 장면 묘사, 불신자이며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거. 대충 이렇게 되겠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영웅 호걸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성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흠집을 내려 들기 때문이라고 하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범인들이 일가 친척들인 경우가 많기에 이래서 가족이 왼수라는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삼촌이 사랑하는 조카에게 보내는 이 편지 또한 아무리 거룩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을 잘했어도 그 오진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 글을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치시는 그 무슨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께서는 대체 평소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그게 속내가? 혹자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냐고 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보다 메신저가 쓰레기라서 메시지도 쓰레기인 경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에?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메시지도 공격할 거리가 아주 많아. 본 게시탐정이 같은 목사이자 주애종, 더군다나 사상적으로 좀 더 그쪽이랑 같은 우파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눈물 따위 필요 없이 몇 마디 대거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첫째, 노벨문학상의 권위에 관한 의견. 어쩌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네.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이네. 업적이 뛰어난 학자들에게. 뭐 블라블라블라. 저희 노벨문학상의 권위에 대한 의견이에요. 첫 번째가. 자,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중에 그때만 반짝했다가 잊힌 작가들이 대부분. 노벨상 수상작품 중에 나를 감동시킨 작품들이 별로 없었다네. 블라블라. 이처럼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진 않는다네. 그리고 노벨상위원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평화상을 주기가 석연찮으니까 블라블라. 그의 자서전을 근거로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네. 사르트르는 노벨문학상을 거부했는데, 이는 작가와 철학자란 자신이 속한 체제나 이념에 얽매이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 때문이었다네. 사르트르의 이런 신념은 국내 작가들이 4.3, 6.25, 5.18 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작품을 써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네. 자, 노벨문학상 작가들을 한때 반짝했다가 잊혀지는 듣보잡 취급하시는데 님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노벨 수상작들이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을 뿐 그 작가들 나라에서는 인기 작가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까?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참... 그리고 이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을 생각하면은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르트르가 아주 저명한 빨갱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랑하는 조카를 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빨갱이를 데려와서 칭찬을 하셔. 또 보세요. 이처럼 노벨문학상은 분명한 수상 기준이 없이 수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네. 따라서 조카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작가로서 정상이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하고 후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작의 바늘에 들어갈 작품을 남기길 기원하네. 이보시오. 사랑하는 조카를 까고 싶어가지고 그 작가가 받아온 노벨문학상까지 까고 있는 비범함을 보이시는데, 그 뭣도 아닌 노벨상 본인이 한번 받아보시지 그래?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생의 꿈인데. 또 수상 기준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스웨덴 할리몬이랑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곧 수상 기준이지 어디서 기준 찾고 있습니까 지금? 상을 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 평가대로 상을 주는데 그걸 님한테 납득시켜야 될 이유가 뭔데요? 님도 목사님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원리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우리 자신은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구원하시는 기준이 석연치 않다느니, 분명한 구원 기준이 없다느니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참 진짜. 자, 또 보세요. 둘째, 조카의 소설작품 채식주의자에 대한 외설성 비난과 청소년 유해성 논란에 관한 의견. 허구는 상상에서 오지만 그 상상을 글로 표현할 때는 책임이 뒤따른다. 상상을 글로 표현할 때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숨겨야 될 건 숨겨야 된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하는 걸 숨기고 자식 딸린 매춘부도 자기 자식한테 몸 파는 장면 안 보여준다. 불량식품 파는 장사꾼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 불량식품 안 먹인다. 와, 그냥 욕을 해라, 욕을 해. 어? 불의하고 못된 사람들도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말의 양심도 없다면 인간은 영혼이 없는 동물과 다를 바 없네. 육체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지.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는 조카를 만인 앞에 악마 새끼로 만들어 놓은 참 대단한 숙부님이시네. 그런데 소설 채식주의자가 무려 18년 전인 2007년에 나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뭐 하시다가 조카분이 노벨상 타고 나서야 비판하고픈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게다가 본 게시탐정이 전편에서 리뷰해 드렸지만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의 명작 고전 문학이라고 불린 작품들 중에 채식주의자는 어린애 장난으로 보일 만한 작품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대체 평소에 얼마나 책을 안 읽고 사셨길래 이 정도로 그렇게 놀라십니까? 소설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도 왜 하필이면 그 사랑하는 조카가 노벨상을 타고 나서야 생기셨단 말이야. 또 보세요. 따라서 작가는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률을 지키는 범주 안에서 작품을 써야 하네.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네. 돈 버는 데 현안이 된 포르노 작가가 아닌 이상 작가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네. 작품 구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네. 왔다. 책 한 권 썼다가 아주 사람을 개쓰레기를 만들어라 그냥. 응? 뭐 아까 조카의 작품 채식주의자 형부 처제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뭐 시대가 다르지만 D.H. 로렌스의 소설 채틀리 부인의 사랑도 뭐 블라블라. 근데 이보세요. 목사님의 이 말씀은 설마 하나님 들으시라고 던진 거야? 구약 성경에만 해도 근친상간의 기집질에 사람 죽이고 뺏고 하는 내용들이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배우라고 성경이 쓰셨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맥락. 예? 문학의 가치는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독자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내공과 빅데이터를 쌓아주는 데 있다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죄악된 인간의 삶이란 그런 천태만상이란 걸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누구도 의인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치라고요. 문학가 출신 집안에 목사질 그만큼 하시고서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 거야? 이것도 이거대로 참 아스트랄합니다. 참 같은 목사로서 진짜. 또 보세요. 소설 채식주의자는 혈기왕성하고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기가 무섭다.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에도 나오는 필연관계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왜곡된 윤리의식과 성관념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모방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은 쾌락의 도구이지만 자손 유지를 위한 거룩한 선물이다. 그 선물이 음란하고 난잡한 가학적 변태 성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식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조카에게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그런 내용의 책을 읽어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성경에도 나오는 근친상간이니까 성도들이 따라할 거라는 걱정은 왜 안 하십니까? 애들 보기 무서운데 성경책은 어떻게 읽으라고 권하세요? 성적인 것만 문제입니까? 사람 패고 죽이고 뺏는 내용은 청소년들이 읽어도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 성경책에 겁나 많은데? 성경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또 보세요. 조카의 소설작품 세계에 대한 의견. 조카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대부분 그 종결이 비극으로 끝난다. 읽는 내내 어둡고 답답하여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 청소년과 같이 분별력이 약한 독자들은 인생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작품의 세계에 동화될 위험성이 있네. 더구나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조금의 의문이나 비판도 없이 주인공의 인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네. 조카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힘이 있네.
독자들 빙신으로 하나 진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작가가 알아서 할 노릇이고 어두운 작품이 있으면 반대로 밝고 희망찬 작품을 쓰는 작가도 있는 건데 이런 선을 넘는 비판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학생들 독자들이 바보 등신이야? 책 한 권 읽었다고 그렇게 휙휙 보내버리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배웠으니까 다들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판타지 소설 많이 읽었다고 멀쩡한 사람이 마법사 되는 법 없어요. 무협소설 많이 읽는다고 엄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칼잡이 되는 법 없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똥 싸는 소리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목사가 참 좋긴 좋아해. 예? 4.3 사건, 6.25 전쟁, 5.18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객관적 팩트가 있다 그래도요. 현장에서 겪은 사람이 느끼는 건 또 다른 법이에요. 라쇼몽 효과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입장에서는 팩트라도 전체 그림에서 보면 온전한 사실이 아닌 경우도 또 다반사잖아. 어째 그거를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큐도 논문도 아니고 문학인데. 그런데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짓 신앙, 잘못 신앙 매도한다면 대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 사상과 신념의 자유가 왜 있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런 생각이 있는 거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말로 또 하나의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할 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조카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모두가 기뻐하고 한마음으로 축하해야 마땅한 국가적 경사에 어떻게 가족 친척이 돼가지고 이렇게 잿물을 뿌리고 귀한 문학의 인재를 대중 앞에 악마로 만들어야 했단 말입니까? 님께서 매우 의롭고 완벽한 사역자인 건 잘 알겠는데요. 최소한 성경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로바스에도 나오는 공감 능력을 먼저 가지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하면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러고요. 그걸 안 하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거 끝 아니에요. 다음 편 남아있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